당분간 캐나다 달러 루니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루니 약세는 연방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위협, 미국 경제가 주 요인입니다. 올 초 미 달러 대비 75.10센트로 시작한 루니는 12월 18일엔 69.78센트까지 떨어졌고, 이는 9월 대비 4% 가까이 폭락한 수준입니다. CIBC 수석 경제학자는 세계 자금이 미국에 급격히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루니는 미 달러화와 같은 수준까지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코샤 외환 전략가는 중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분간 캐나다 달러 회복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중은의 금리 인하로 캐나다와 미국의 금리 차이는 1년 전 0.2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는 줄고 더 나아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루니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이 관세가 장기화되면 국내 공장 등에 대한 투자가 사라져 화폐 가치뿐만 아니라 캐나다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여 전문가들은 미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데다 경제 성장의 동력인 인구가 줄면서 국내 경제는 더 둔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보다 더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 전문가는 루니 약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초 몇 달 동안 더 하락하지만 이후 서서히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루니와 미 달러가 같은 가치를 가진 마지막은 2013년 2월 13일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앞서 10월 뉴브런스윅주에서 시작 온주로 번진 홍역 환자는 12월 18일 기준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중 28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10월 이후 발병한 사례 중 2건을 제외하면 환자들 대다수가 면역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온주에서 올 들어 확인된 홍역 환자는 지난해 7명에서 6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13년 이후 한 해 감염자 수가 22명을 넘기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처럼 홍역이 유행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예방 접종률이 떨어진 반면 여행 등 교류는 증가했기 때문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역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7세 아동 비율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학교위원회에 따르면 7세 아동의 홍역 예방 접종률은 이전 86%에서 70.4%로 줄었습니다. 이 당국은 백신 접종이 전염이나 심각한 결과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라며 2차례 모두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량을 고의로 돌진한 뒤 보석을 쓸어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온타리오주 에토비코 이슬링턴 애비뉴와 엘비언 로드에 있는 보석점으로 느닷없이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어서 3인조 강도 일당이 들어와 쇠망치로 진열대를 부수고 상당량의 보석을 쓸어 담은 뒤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매장에 있던 가게 주인이 강도들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2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너무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앵캐스터 보석 가게로 트럭이 돌진한 뒤 보석을 털어간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퀘벡주 몬트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30분 파크 익스텐션에 있는 페이머스 보석 가게로 차 한 대가 후진해 유리창을 부수더니 얼굴을 가린 3인조 일당이 진열장을 부수고 수만여 달러 상당의 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석점 주인이 일당들과 맞서 싸우다 이마 등에 부상을 입었고 여직원 한 명은 진열장 안쪽에 몸을 숨긴 채 떨어야 했습니다. 주인은 지난 1월에도 강도 피해를 입어 순찰 강화를 요청했는데 이런 일이 또 터졌다며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경찰 당국은 강도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과 맞서지 말고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역 토론토에선 이번 같이 차량을 후진해 보석상을 터는 강도 사건 이후에 쇼핑몰 내 보석 가게에 여럿이 한꺼번에 침입해 짧은 시간에 보석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선 지난해보다 105%, 필 지역에서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GTA 경찰 당국이 관련 법 집행기관, 소매협협의회, 보석점 주인, 보안회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로저스를 제소했습니다. 공정위는 로저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사용량에 제한이 있고 상한선을 넘으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9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허위 광고 중단 명령과 과징금 부과, 피해 고객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저스는 해당 요금제는 캐나다 통신업계의 관행이라며 사용량 제한과 속도 감소 역시 업계 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로저스만 표적으로 삼는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국내 통신업계의 무제한 데이터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이용 조건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노로바이러스 오염에 의심되는 굴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테일러 쉘피쉬 캐나다 브랜드로 생산된 페니베이와 선시커, 클라우디 베이 굴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가공된 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엘버타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경 온타리오주 토론토 욕데일몰 인근 욕데일 로드와 더프린 스트릿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 남성 운전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욕지역 경찰은 지난 19일 아침 7시 마캄 로드와 골든 에비뉴에서 발생한 53세 보행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날 현장을 목격했거나 대시캠 영상을 가진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입슨 마운틴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휘슬러 스키장 북쪽에서 헬리스키를 타던 5명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헬리스키로 인기 있는 더 메로 산악지역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휘슬러 헬리스키 강사를 포함한 5명이 눈에 파묻혔으며 완전히 매몰된 4명 중 2명이 10분 넘게 갇혔으나 5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당국은 당시 눈사태 규모가 위험 수준이었으나 때마침 인근에 있던 또 다른 헬리스키 그룹이 이들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벌였고 눈 자체의 무게도 무겁지 않은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향후 며칠 동안 산악지역에 눈사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캐나다 눈사태 재난관리국은 백컨트리 지역은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출발 전 눈사태 예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린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인 내일과 모레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화창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연방환경성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에서 5도, 밤엔 체감온도가 영하 8도로 춥겠으며 눈 올 확률은 20에서 30%입니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광역 밴쿠버는 크리스마스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박싱데이에도 비가 내리며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 밤에도 영상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밴쿠버 아일랜드 서부와 북부, BC주 중부 해안 지역에 시속 120km의 돌풍이 상륙하면서 광역 밴쿠버에도 강풍이 몰아친 가운데 내일도 밴쿠버 섬 남부 해안엔 폭풍우가 예상됩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한인 사회에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성훈 온타리오주 문화, 관광, 개인부 장관은 성탄절은 나눔과 화합의 정신을 되새기고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특별한 계절이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희망을 나누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아 마틴 연방 상원 의원은 크리스마스는 안녕하세요. 캐나다와 전 세계 연아 기독교인들에게 마틴 상원 특별한 의미를 지닌 On behalf of 축복받은 the Senate 날이고 of Canada, 사랑하는 사람들과 Merry 함께 Christmas 모여 and Happy 연말 Holidays. 연시를 의미 있게 축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